4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내일 오전에도 뭐 학생들하고 뭐 하는 게 좀 있지만, 한 주에 이제 공식적인 일은 다 마무리하고, 청소까지 끝내고 커피 한 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권도장에 6학년 아이 두 사람이 제가 없는 잠깐의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 미리 도장에 와 있다가 서로 좀 투닥투닥 싸웠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슷하게 싸우죠. 아이들이 뭐 싸움이라고 해봐야 한 대 더 때리고 덜 때리고 그 차이인데, 이제 한 애가 이제 얼굴 쪽에 이제 좀 이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마침 그 아이는 평상시에도 좀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인 터라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좀 심도 있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일이 또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 집을 오가면서 이제 상담을 좀 하고 방금 전에 밤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누구나 자기 아이에 대한 이렇게 혼내는 듯한 짐짓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죠. 마침 제가 이제 사실 금방지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을 보다 보면은 와, 뭐 진짜 이런 글을 신문에 실을 수가 있나, 정말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글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금방지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에 그런 수준의 글들이 있긴 해요.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빼던 신문은 이제 세계일보인데, 이분이 이제 매일경제에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칼럼을 올리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분의 글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마침 이제 오늘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 글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목이 성악설은 틀렸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만 보면은 인간 세상은 참 끔찍한데 그렇지 않다.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는 나아져 왔다. 특히나 아동 사망률, 어린이 노동,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은 모두 급격히 감소했다. 빈곤, 범죄, 기근 다 감소했다. 예, 맞는 말이죠. 뭐 파리대왕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선함을 행하면 이기적인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일으킨다. 우리가 경쟁하고 투쟁하는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고, 연합하고 협동하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점점 선하게 된다. 저자는 말한다. 책을 소개하는데요. 용기를 내라. 본성에 충실하고 타인에게 당신의 신뢰를 보여라. 대낮에 선을 행하고 관대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파멸 직전에 놓여있는 이 이기적인 세상을 바꾸어 놓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라고 질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중앙일보입니다. 4월 13일자. 캠핑카 알박기, 쓰레기 언덕, 차박. 예, 차를 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 것을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차박이 뜨니까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예,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장은수 씨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이므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원래 우리는 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도 쓰지 말고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서로 추월도 하지 말고, 아까 여기도 보면은 경쟁을 하는 것을 투쟁이라는 단어와 엮어놓고 그것을 사악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이냐 또는 환경 또 양육이냐 아니면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또는 인간은 이타적이냐 아니면 이기적이냐 뭐 이러한 논쟁 그런 토론 주제는 아주 우리 사회 저류에 항상 있어온 그런 아젠다가 되겠죠. 그런데 뭐 물론 저는 인간 심성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성과 양육이라는 뭐 매트 리들리의 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타고난 유전자가 당연히 우위에 선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DNA. 하지만은 이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같은 유전자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성이 우위에 있지만 환경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타고난 본성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시 환경의 힘이다. 양육의 힘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성선설보다는 성악설 쪽에 약간의 저는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그 야만성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의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감성과 감정도 학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것은 척은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고대로부터의 어떤 잔혹한 전투 행위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보이는 잔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개미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개미 집 주변에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 땅에 떨어지는데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드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면서 발로 개미를 막 이렇게 문질러 버려요. 예, 그 개미 하나하나가 이제 생명이 죽는 걸 모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채식과 육식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남기니까 제 구독자분 단골 댓글도 남기고 하는 분이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던데 뭐 이런 것이죠. 육류를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성인병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만은 그건 또 달리 생각하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접하게 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세 중반을 넘어가면은 이제 빨리 결혼을 하고 2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점점 건강 수명이 늘어오다 보니까 당뇨병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더 증가세를 보이게 되고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도 지금 노인 자살률도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인 자살률, 노인의 개념이 다르죠.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세, 46세.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지냈습니다. 환갑잔치 때 제가 사진도 있고 기억도 또렷한데, 이제 그날은 꽃가마를 태워줘요. 마을의 청년들이 리어카에다가 꽃장식을 예쁘게 해가지고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인생 60년 동안 살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단한 삶을 오늘 한번 푸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꽃가마를 태워줬습니다. 그렇게 산채로 꽃가마를 타지 않는 사람은 상녀를 매게 되죠. 꽃 상녀를 타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저승 가는 길 꽃상녀를 타고 가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님은 집안 대대로 장수 집안입니다. 90세, 뭐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합병증도 겪게 되고 또 그렇게 되듯이 노인 자살률도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정신과 심리 상담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신과에 다닌다고 하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그러면 미친 게 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유럽과 달리.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우울증이 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 시기를 맞는다.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다. 그러면은 자살할 것도 없이 다 미리 다 죽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과 노인 자살률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죠. 아까 여기 장은수 씨가 지금 사회가 계속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인간이 본디 선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가 안겨준 선물이죠. 지금 뭐 누가 돈 2만 원, 3만 원 뺏으러 다니는 그런 깡패들 요즘 있습니까? 예전에는 골목에 그런 애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졌죠. 물건 훔치는 사례, 빈번한 그 도난 사례 많이 줄어들었죠. 왜?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안 훔쳐도 되죠. 굳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도가 많이 더 나아져서 손질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CCTV도 굉장히 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설프게 절도했다가는 측면, 정면, 위에서부터 후면 각가지 포인트에서 사진이 다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별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온갖 방범 CCTV 또는 뭐 저희도 이 건물 외벽에 제 자체 CCTV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이제 범죄가 일어나면 협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 동선 자체, 행위 자체가 다 사진에 찍히게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풍요로워지면 범죄율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성이 좀 더 발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도장에 어린이들이 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는 이제 성인분들도 태권도를 다녀요. 얼마 전에는 제 태권도 인생에서 가장 고령자가 등록을 하셨어요. 80세입니다. 남성분인데 아주 몸이 나이에 비해서 유연하고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만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제가 접하고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업력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제가 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름 여러 가지 서적을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죠. 교육 컨텐츠라든지 뭐 광고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냥 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인간은 역시나 수렵과 채집, 사냥에서 아주 긴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명화된 것은 아주 짧은 시기죠. 인간의 긴 역사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싸움, 투지, 투쟁의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양이하고 강아지들도 뒹굴면서 싸울 때 보면은 장난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거의 비슷한 행동들을 하죠. 그게 이제 사냥 연습이고 싸움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뒹굴면서 목을 문다거나 이렇게 하는 발로 이렇게 막 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그게 사냥과 싸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은 그렇게 놉니다. 막 뒹굴고 하는 걸. 그리고 그걸 굉장히 즐깁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보면은 굉장히 잔혹성을 즐겁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뒹굴면서 싸움 연습을 한다는 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권도 겨루기를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접할 수 있게 한 번씩 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아이들이 희열을 느끼고 그야말로 원초적인 즐거움을 보여주거든요. 표정에서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놀이로 승화시키거나 스포츠로 승화시키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스포츠고 운동의 영역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성악설에 무게를 둡니다만은 성악설, 성선설 뭐 좋습니다. 그거 다 따지기 전에 행위로 보여주면 됩니다. 법대로 행동 준수 잘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자기의 이기심 발휘를 위해 가지고 남의 이익을 빼들어 오지 말고 지금 좌익 진영처럼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하는 그런 심보로
그들은 여성관도 그렇게 소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런 미투 사건도 천연덕스럽게 계속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치를 준수하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예, 자기 이기심을, 아까 여기서는 경쟁을 사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을 억압해서 누르게 되면은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의 봉건제처럼 우리나라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이 봉건제를 타파하고자 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극도의 이기심을 보이고 계급화를 보이고 남에 대한 배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역설을 보이고 있긴 한데, 경쟁이 오히려 공정하게 주어지는 세상이 그나마 풍요로운 세상이고 사람들을 계급화하지 않게 되는, 차별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최소한의 격차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악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인간은 연대를 하더라. 그렇지만 연대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건 아니죠. 집단화하기 위해서 집단화하는 건 아니죠.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만나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그닥 상대방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중간에서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이제 역할자이긴 하죠. 어쨌든 인간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연대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 이익을 그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작은 도시일수록 특히나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목단체들이. 그 친목단체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친목단체 그 자체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고 건배를 하면서 자, 우리 모임 뭐뭐를 위하여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겠습니까? 당장에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조사 문화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볼 때 그런 친목단체, 자생단체들이 얼마나 남을까요? 저는 19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일수록 이제 그런 모임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식당에 많이 오도록, 자기 학원에 자기 수강생들 많이 보내주도록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20대, 30대 때 제가 도장을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런 권유를 받으니까 기분 좋죠.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게 돼가 지금은 다 이제 털어내고 안 합니다만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구성원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조직 그 자체를 위해서, 그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각종 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 협회라는 게 생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협회를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헌신하거나 봉사를 합니까? 아니죠. 헌신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의 입지에, 나의 평판에, 나의 사업장에 무언가 하나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하면 할수록, 아까 여기도 뭐 연대한다는데, 연대하면 할수록 나한테 마이너스다.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더라. 과연 누가 붙어가지고 그런 조직 구성체로서 남아가지고 연대랍시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악설은 틀렸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하나만 말입니다. 그랬어요. 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디 선하니까. 본디 선하니까 쓰레기 왜 버립니까? 응? 제가 생각하는 성악설, 성선설은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인 저의 노선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 다 필요 때려치더라도 법치 잘 준수하고 결과로서 보여주면 된다. 언행으로서 보여주면 된다. 굳이 그거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경쟁하고 자유롭게 교역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인류는 계속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법치가 준수된다면 과거로부터 비교했을 때 빈곤과 기아, 아동 살해, 여기서는 아동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동 살해가 있었습니다. 아동 살해. 죽여버린다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 다음에 뱃속에서부터 태아 살해도 빈번하죠.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있고 또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뱃속에 있는 애가 임신 개월 수를 거듭하면서 여자아이라는 게 판별이 되고 나면은 죽여버립니다. 태아살해입니다. 태아살해. 그 다음에 영유아 살해도 있습니다. 단순 사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병으로 죽게 되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확률도 계속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경쟁을 해서 일어난 결과인데, 경쟁을 하면 사악하다. 연대해야 된다.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장은수 선생님. 예. 근데 명색 세계일보하고 매일경제하고 두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이런 글을 내놓습니다. 예. 금방지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게 이런 글들이 신문에 실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